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최근 진학 정보를 대학생들로부터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고 최근 경향을 경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교과 활동은 최근에 생긴 평가 기준이고 그 중에서도 탐구 활동의 경우는 최근 경향에 대한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의 경우에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학생들의 탐구활동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취합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과계열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과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매해 조사를 해요. 해마다 탐구 주제는 물론 탐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평가받는 루트들도 다양해지고 대학들의 평가도 정교해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최근에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보고 이걸로 진학한 대학생들이 일반적인 입시 컨설턴트나 학교나 학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보다 산출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과 이 부분만큼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대학생들 멘토링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불러서 강연을 기획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 멘토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학생 멘토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일 뿐이다 라는 점입니다. 저희도 프로그램 안에 멘토와의 대화라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대학생 멘토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런 걸 기획했던 취지는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많은 고민을 대학생 언니 오빠들도 많이 경험을 해왔다. 공감대 형성 뭐 이런 거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도록 어떤 친구 문제라든지 다른 기타 그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질문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그 진학 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중에 과학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 멘토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대학생 멘토의 답변 중에 과학고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그 영재교육원에 다니면 과학고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실일까요? 답변을 하는 대학생은 자기가 자란 지역에선 그런 경우들을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질문한 중학생은 다른 지역의 다른 과학고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질문한 중학생이 거주하는 곳 과학고는 이미 이런 얘기들이 깨진 지 오래됐어요. 실제 과고 영재원을 잘 다녔고 실력도 좋았는데 그 과학고 면접에서 실수를 해서 떨어진 아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과거 영재원을 다녔다고 과학고 진학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들이 아니고 공고문에도 특별히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대학생은 자기 경험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이고 그 지역에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본인 생각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답변을 들은 중학생은 이대로 두면 이걸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학부모님이 겪으신 건데 그 자녀에게 대학생 과외를 시켰어요.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실제 아이가 굉장히 학습 역량이 좋아서 도전해 볼 만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과외하던 대학생이 특목고 출신이었는데 아이에게 특목고를 가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생 아이가 특목고 진학을 거부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려고 하는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려면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힘든 건 마찬가지다. 결국 목표하는 대학이 같다면 말이다. 특목고만 힘들고 일반고는 편하다는 거 말이 되지 않는다. 단지 학교 특성상 대학을 준비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를 뿐이다라고요. 둘째, 대학생 멘토들은 입시 전형의 다양성과 청소년들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조언해주는 그런 입시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 대입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수시 중에서도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또 뭐 대학마다 전형마다 인재상이나 평가 기준이 조금씩 또 다르죠.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정보를 잘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학에 성공한 대학생들도 그런 여러 가지 준비 방법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열심히 노력도 했고요. 또 운이 따라준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대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대학은 합격을 했는데 또 어떤 대학은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간혹 합격 후기나 그 합격생들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본인 개인의 경험 또는 친구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그 일반화해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시는 실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입을 치른 대학 신입생들과 준비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매해 진행을 합니다. S대 모학과 수시 전형을 예로 들면 참고로 그 과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한참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설과라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죠. 이곳에 합격한 어떤 A 대학생은 인터뷰할 때 이 대학, 이 학과의 이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을 일부러 떨어뜨린다. 왜 붙어도 안 오니까. 추가 합격만 늘릴 수 없으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B 학생은 그곳은 은근히 내신을 많이 본다. 내신이 낮으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두 학생 모두 특목고 내신 5등급 내외 정도 됐고요. 같은 전형에서 A는 합격했지만 B는 떨어졌습니다. 아까 A는 뭐라고 그랬죠? 특목고 출신들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왜 붙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B는 참고로 S대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대학은 붙었는데 S대를 떨어져서 나름 이유를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본인 모교에서 내신 외에는 이 학생이 부족함을 크게 발견할 수 없다는 분석을 아마 하셨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두 학생의 자료를 다 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비교과 활동의 패턴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면에서도 약간의 그 특정 과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분야 전공 교수님들과 우연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 과에 진학을 하려면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S대 그 모학과 그 전형의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두 학생이 내어놓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대학의 수시 전형, 특히 수능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대학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잠재 가능성을 보고 뽑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학생의 경우는 그 점에서 저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도 제 분석이 절대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까지의 제가 내린 분석일 뿐이고요. 해마다 대학 평가 기준이 또 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대학에서 평가 당사자들만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분석은 하지만 그 검증할 수 없고 해마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입 수시가 그래요. 어디까지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 A 학생, B 학생 두 학생 중에 한 명의 대학생의 이야기만 들은 중고등학생들이 있었다면 그 정보만 옳다고 받아들일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학습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어나 수학 공부 방법을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볼게요. 또는 대학생 과외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이들마다 학습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진로 목표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집안 경제적 배경도 달라요. 사실 이것들을 다 고려하고 조언을 해야지 아이에게 적합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학습 능력의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 분석을 해야 돼요. 사고력은 좋은데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고력은 좋지만 문제 푸는 양이 적다든지 그러니까 그 공부 양이 적어서 숙달이 되지 않아서 시험을 잘 못 친다든지 시간 조절하는 훈련이 덜 됐다든지 뭐 개념이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사고력이 좀 약한 사고력 자체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든지 아무튼 문제점을 알아야 거기서 해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과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일반고와 과학고, 영재고의 경우는 수학, 과학의 경우 학교에서 다루는 공부하는 양과 깊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목표에 따라서 시간 배분도 고려해서 학습 전략을 짜야 되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도 요즘에는 학습에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무료 강의만 들어야 되는 학생도 있고, 좀 비용이 비싼 프로그램이나 과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대학생 멘토단은 이런 것까지 감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양한 경험의 한계, 교육 분야와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멘토들은 자신과 자신이 본 경험을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질문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입장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입시 컨설턴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지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조금 가려가면서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만약에 물론 신중하지 못하게 그냥 막 이렇게 말을 던지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발표하는 이런 기회들이 그 자신이 얘기하는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입시 컨설턴트들이나 아니면 진학을 책임져야 될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물론 대학생 멘토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들의 능력을 저는 지금 활용을 해서 컨텐츠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일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대학생과 우리 아이가 케미가 잘 맞았을 수도 있고요. 저는 특히 최근에는 입시 전형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입시제도 상의 변동도 많고 또 교육과정이 복잡하게 변화를 겪는 시기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시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9학번과 현재 고등학생들은 학생부 기재 방법 자체에도 변화가 있고요. 일부 학년은 교육과정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고 기타 대입 전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아요. 환경 설정 자체가 대학생들과 현재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더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대학생 멘토단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자기 경험을 그냥 바로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라. 왜 그 정보가 필요한지.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인지 내부에서 검증하고 합의된 이야기만 아이들한테 하라고 해요. 저희 내부 규정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는 멘토와의 대화 시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가려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멘토들 배치할 때도 일반고 출신, 과학중점고 출신, 특목고 출신 다양하게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다라는 걸 은근히 이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제가 함께 일하는 대학생 멘토단들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사실 고교 시절 비교과 활동 스펙이 좀 화려해요. 사실 그 친구들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타 대학의 그런 친구들과도 좀 연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강연을 기획해볼까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대학생들의 일방적인 조언들을, 이런 일방적인 조언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진학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19학번 대학생 중에 아주 그 화려한 진학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자기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강연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데 제가 대학생 멘토들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 쪽에도 그런 기회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저기서 대학생들 강연을 참 많이 시키는구나. 저는 그렇게 방출된 정보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진 제가 대학생들 강연 기획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기에게 맞는 정확한 진학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일단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조언을 많이 구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다음 부모님,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시 전문가들, 대학생들 다양하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걸 취사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려면 스스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러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미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진학 정보를 찾는 사이트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 사이트들을 자주 들어가시고 자기가 특히 관심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으면 그곳에 입학처를 자주 들어가 보세요. 자료를 계속 보세요. 이렇게 공식적인 정보들을 우선 먼저 접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수험생이나 학부모 카페나 밴드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정보가 담긴 합격 후기나 입시 전문가들이 가공해서, 즉 이제 기존 정보를 개인적인 견해로 해석해서 내놓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맞게 걸러서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된 정보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그 정보들을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관계자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들은 그래도 비교적 자기계발서에 있는 책들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또 가져야 하죠. 성인이라면.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자기에게 맞게 걸러서 들을 수 있도록 지도와 배려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